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헌재 선고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 출근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가 된 뒤에 98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원 일치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탄핵 심판 결과는 들었으니까 쟁점별 판단 함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재판부는 국회 측이 든 탄핵 소추 사유들, 그러니까 쟁점들에 대한 개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은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그리고 이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이 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를 실시를 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추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가 되지 않은 사유인 만큼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예. 헌재는 오늘 사실상 표적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 선고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앞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서 법에 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네, 자 감사원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기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대상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이었습니다. 예. 이 검사 3명은 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앞서 의결이 됐습니다. 오늘 그런데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는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문영배 헌재 소장의 목소리 직접 들었는데요. 예. 이 내용만 들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들이 시세 조종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수사에 관여하게 돼서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 서울고등검찰청이 헌재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국 검사들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나 지휘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브리핑이나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오늘 결정에 따라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오후에 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했는데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 나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윤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분이긴 합니다. 최재해 원장과 이 검사 3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를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이 배경의 하나로서 그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이 오늘 헌재에서 기각이 된 만큼 윤 대통령 주장에도 일정 부분 힘이 실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측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가 확인된 것이 아니냐,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라면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 판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일단 일부 법률 위반이 확인이 됐고요. 검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아까 녹취를 들으셨던 것처럼 증거 수집이나 수사 지휘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직접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내지는 이른바 줄탄핵 시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여러 쟁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이나 체포조 운영 의혹 등 이 다른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 지금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오늘 그 헌재 선고가 이 시점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그간 금요일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역시도 금요일인 내일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다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선고일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실상 내일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만큼 내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실제 헌재 관계자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데요. 다만 다음 달 이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3월 안에는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 결정을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오후부터 평이 진행했다고 하던데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말이 좀 파장을 일으켰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에 이 검찰은 즉시 항고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구속기간을 그렇다면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 이런 항의성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앞서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나와서 한 발언이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시 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인 만큼 즉시 항고에 따라서 상급심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서 구속기간 산정 등을 다투기로 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대검찰청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천대엽 처장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어제 오후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낮 1시가 조금 넘어서 대검찰청이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일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이 대검 부장회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숙고 끝에 결정을 한 만큼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 그리고 구속 취소 관련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도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좀 밝혔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어제 발언 그리고 대검의 이후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검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개입인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거라면서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을 엄중히 경고하고 또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해서 삼권 분립에 반하는 발언을 한 거다라고도 지적을 했고요. 절차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 문제라는 이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경솔한 처신이라고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반발이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부터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내용까지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